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1. 머릿말 밤의 고요 속에 홀로 계신 번님께. 사랑하는 번님, 오늘도 밤의 정적이 깊어가는 동안 쉬이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어둠이 내리면 세상은 멈춘 듯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시계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소리를 내곤 합니다. 왜 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내일에 대한 부담감이 번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여기 100여 년 전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가 남긴 따뜻한 위로의 문장들을 배달합니다. 그는 잠 못 드는 밤을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신과 마주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글이 번님의 팽팽해진 마음의 줄을 조금이나마 늦추어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힐티 그는 누군가? 우리는 칼 힐티를 행복론의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본업은 법학자입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스위스 연방 대법관을 지낼 정도로 법률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칼 힐티는 19세기 스위스의 법학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론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적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현실 정치와 법 집행에 참여하면서 얻은 실천적인 지혜를 대중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스위스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참정권을 일찍이 주장하는 등 진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적 휴머니스트입니다. 그의 사상은 깊은 신앙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고통을 신앙과 도덕적 결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 행복론 은 알랭, 버트런트 러셀의 저서와 함께 세계 3대 행복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칼 힐티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에세이들입니다. 그는 행복을 단순히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향해 힘을 쏟는 과정에서 얻는 내면의 평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칼 힐티의 핵심 메시지는 일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그의 또 하나의 명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의학적 처방이 아닌 정신적 처방을 내립니다. 3. 어두운 밤으로부터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 어두운 밤은 왜 더 길게 느껴질까? 나이가 들면 오래 자지 못한다. 이른 시간에 잠들었다가 일찍 깬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문제로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리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걱정이 있는 날에는 잠들지 못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걱정할 일도 늘어나는 법이기 때문일입니다. 따라서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수면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나이의 탓만은 아니고 이렇듯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푹 자지 못하는 의학적 이유.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체 시계가 앞당겨져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또한 깊은 잠섭파 수면의 비중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작은 소리나 신체적 불편함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나이 들면 기저질환 및 약물로 인하여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요,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혹은 복용 중인 고혈압 약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이라네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수면은 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푹 자고 난 뒤에는 모든 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서 전날 밤에는 마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처럼 보였던 어려운 일마저 웃어넘길 수 있게 된다. 자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일들. 모두 경험해 보았겠지만 자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전날 밤과는 세상이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어 속담에 터마로 is another day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내일은 다른 또 하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수면이라 합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정말 어두운 밤으로부터 밝은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새로운 상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수면은 마음을 리셋한다. 그렇다면 왜 자는 것만으로 앞길을 가로막았던 거인까지 웃어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의 리셋에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수면은 마음을 정리하게 합니다. 꿈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꿈속에서 소화한 뒤 매듭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꿈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 글에서 꿈은 마음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대 뇌과학의 감정적 탈감각 이론과 일치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감정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어 평온한 정보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4. 잠들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의 정직함. 문제는 항상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쉽게 잠들지 못할 때처럼 말입니다. 힐티는 이에 관하여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량한 행위, 확고하게 좋은 계획, 참회, 개심, 타인과의 화해, 미래의 삶을 위한 명료하고 바람직한 결의 등이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다. 푹 자기 위해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힐티의 말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 날에는 분명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이 제대로 서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터이며 만일 나쁜 일을 저질렀더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평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래의 삶이 걱정된다면 안심하고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결의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잠 못 이루는 것을 내 탓이나 나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힐티처럼 오늘 밤은 나에게 어떤 통찰을 주려나 라는 호기심 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버릇을 없애야 합니다. 잠은 하루에 찍는 마침표다. 잠을 잔다는 것은 그날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바로 결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의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왠지 잠들지 못하는 때란 그 결의가 모호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결의했다 생각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신경 쓰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5. 자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자려 하지 말라는 역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힐티의 조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는 것을 권장하는 책에서 자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힐티가 말하고자 한 바는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잠 못 이루는 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면 부족을 문제 삼지 말라는 이야기, 과학적 근거는 잠을 못 자서 큰일이다라는 수면 강박 자체가 뇌를 각성시켜 불면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서 자야만 해라고 걱정하는 순간 뇌는 침대를 고민하는 장소로 인식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조건 반사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안 자도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뇌의 긴장이 풀리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역설적 의도라 합니다. 누구나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은 평균일 뿐 5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낮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맞는 수면량일 수 있습니다. 수면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결단의 시간이다. 실제로 잠 못 이루는 밤에 자기 평생의 결정적인 통찰이나 결단을 이뤄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힐티는 자신있게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오히려 신의 선물로 보는 것이 언제나 옳은 태도이다. 이를 활용해야 하며 무턱대고 거스려 해서는 안 된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6. 누구에게 의논할 것인가? 자신에게 묻지 말라. 어느 유명 철학자께서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철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도 그렇게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당시 낮 동안에는 일하면서 저녁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몇 년인가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사이에 철학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싹 텄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학자로의 길은 낮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목표로 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려 한 그날 밤이었다. 잠자리에 들어간 뒤로도 몇 시간이나 잠들지 못하다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시 철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른 여러 세세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힐티도 이렇게 잠들지 못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자기 자신에게 의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언뜻 모순으로 보이지만 전곡을 찌른 충고입니다. 나를 아껴준 사람을 떠올려라.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논해야 하는가? 부모, 형제자매, 친구, 연인과 같이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밤중에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논하듯이 스스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도 좋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 할머니를 생각한다.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늘 인생 상담을 해주셨다. 철학자로의 길을 고민하던 그때도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항상 격려해 주셨다. 나이가 들면 의논할 상대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격려를 받는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 질문에 최대한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답을 해준다.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작용하면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한 충고를 해줄 것이 틀림없다고 그 철학자는 회고합니다. 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와 같은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힐티는 그럴 때 좋은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답은 얻을 수 없어도 무언가 힌트가 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맡에는 즐겨 읽는 책을 놓아두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선택한 스스로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책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마지막 말. 지금 우리에게는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몇 권의 철학서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을 주제로 한 수필 형식의 철학서에는 용기를 주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선택의 기준은 놀라움을 선사하는 문장이 몇 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그런 글들이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전해줄 책이라는 증거이겠죠. 물론 힐티의 책도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누군가의 잠 못 드는 밤의 결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 잠 못 이루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정신의학자의 충고 예시. 브레인 덤프 BRAIN 덤프. 머릿속 걱정거리를 종이에 무작정 적어보세요. 뇌는 적힌 것을 외부 저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인식해 그 주제에 대한 집착을 잠시 멈춥니다. 감사일기 쓰기. 힐티가 말한 선한 행위를 되새기듯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은 이완을 돕습니다. 고전 철학서 읽기. 그래서 추천한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책을 읽되 디지털 기기 블루라이트 대신 종이책을 보세요. 심상요법 가이더드 이머지리. 나를 아껴주는 사람 글에서의 할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있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보세요. 쉽게 잠들기 위한 유용한 팁. 현대 심리학의 수면, 인지행동 치료적 관점.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면 위생 수칙 중 가장 효과적인 것들입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 몇 시에 잤든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낮 동안의 햇볕. 아침이나 점심 때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4-7-8 호흡법.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8초간 입으로 내뱉습니다. 이 과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체온 조절. 잠들기 12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뇌는 잠들 준비를 합니다. 8. 맺는 말.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 번님, 칼 힐티의 말처럼 잠들지 못하는 이 밤은
어쩌면 번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자 스스로를 오롯이 안아주는 화해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꼭 잠들어야만 한다는 강박조차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다하지 못한 일들은 내일의 번님에게 맡기고 지금은 그저 살아내느라 애쓴 당신의 영혼을 다독여줄 때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지금의 이 막막함 또한 밝은 아침의 웃음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젯밤의 거인이 작은 그림자로 보일 만큼 번님의 마음이 단단하고 평온해져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소서.